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오변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만 3,700건을 했었고요. 실제 100건이 넘는 유류분 소송을 대리했고 현재도 하고 있어서 과장을 조금만 보태서 웬만한 사안은 그 결과가 훤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유류분 소송에 관하여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류분 소송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소멸시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오변이 최근에 수행했던 사안 중에 유류분 원고로 50억 원 승소를 했던 사안, 유류분 피고로 40억 원을 방어했던 사안 모두 소멸시효가 소송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무엇인지는 이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를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없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1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독식한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삼촌한테만 재산을 준 사실을 지금 알았다면 유감스럽게도 소송을 해봐야 패소합니다.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죠. 다음은 정말 어려운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혹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던 사실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던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류분 소송은 지금부터 1년 안에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 모두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안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올 날이죠. 유류분 소송은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주신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었어도 소송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버지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재산을 주신 아버님께서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장남에게 재산을 주신 때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까 예에서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장남이 재산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장남에게 재산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소송의 피고인 장남은 다른 형제들이 이미 증여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거나 적어도 아버님 돌아가실 당시에 알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송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변호사 비용도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굳이 증여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서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장남 피고 처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다른 형제들이 예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소송에서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꽤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시작한 원고들이 오래전부터 장남에 대한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나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도 중요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유일한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재산이 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이었다고 한다면 소송의 원고들이 이 재산 증여를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자, 오늘은 상속에서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유류분 반환이라는 제도가 피상속인이 한 증여나 유증을 사회 일부 취소하는 워낙 큰 효과가 있으므로 그 대신 엄격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와 확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